반갑습니다. 주식부자의 박시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중급 강의 2강 지수 매매와 종목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보다는 좀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. 저도 중급 때까지는 저 자신이 중급이라고, 아직도 중급이지만 저 자신이 중급이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종목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하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였길래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. 제가 게리율이라는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저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써봤죠.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7년 9월을 지금 제가 맞춰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자, 2주 때 검색이 안 됐습니다. 왜 안 되냐면 계리율이 시장이 나쁠 때는 잘 검색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. 조건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2017년 이제 10월로 접어들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조금씩 나오죠. 예, 100%입니다. 시장보다 조금 낮습니다. 예, 1.4%, 2.4% 갈 때 조금 낮습니다. 예, 55%, 3개월, 예, 57%. 이때 시장이 좀 좋았나 봅니다. 예, 100%간 것도 있고 좀 낮습니다. 그러면 11월 달로 한가 보죠. 예, 좀 그래도 크게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이렇습니다. 그럼 12월 달러 안 나옵니다. 그럼 이제 2018년 예, 10월로 넘어가 볼까요? 안 나오고 7월은 8월, 9월 안 나오고 8월 시장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. 예. 자, 17%가 나오고 여기 시장은 18%, 20% 나왔는데 22% 나왔네요. 시장과 같이 가네요. 이게 그때가 좀 안 좋았나 봅니다. 예, 9%. 예, 49%. 많이 손해를 봤네요. 예. 41%. 시장보다 더 나쁘네요. 자, 제가 만약에 이걸 매매를 했다면 오직이 물렸겠죠. 자, 그리고 또 똑같은 시기인데 지금 11월로 안 가보겠습니다. 또 플러스가 나옵니다. 또 예, 81%. 예, 2개월. 예, 43%. 또 81%. 이렇게 6개월이면 87% 조금 올라갑니다. 12개월이면 50%로 줄어듭니다. 자, 12월로 한 가보죠. 예, 안 나옵니다. 별로 안 좋았죠? 예. 올해가 또 안 좋죠? 올해를 바로 맞춰보겠습니다. 올해 19년 7월도 안 좋았고 안 나옵니다. 그러면 저번 주는 어땠을까요? 한번 보죠. 8월달 8월 1일부터 기간 초가 예, 나빴네요. 예, 이 좋은 식도 뭐 제가 나름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, 뭐 크게 필요 없네요. 쓰레기네요. 예, 5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5일부터 일주일간. 저번 주가 좀 나았습니까? 예, 저번 주가 조금 나았나? 예. 자, 기간 초과네요. 자,
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가 나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격도도 써보고 뭐 이평선도 써보고 후행 스팬이 또 전환되는 것도 써보고 몸통을 찌르는 것도 써보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해봐도 이게 하락장에서는 그 정말 홍수가 떠내려가듯이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그 흐름에는 뭐 연어처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. 하나는 안정된 장에서 좋은 종목들,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.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좀 시장보다 덜 내리는 종목들. 근데 이 식들이 서로 상대적이라서 두 개를 다 포함시키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. 예, 그게 좀 문제죠. 그래서 시장마다 좀 이렇게 시장마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듯이 시장마다 수식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. 제가 오늘 수식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8월 15일인데 어제 미국 시장이 약 3% 정도의 낙폭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 자 우리 시장 오늘 쉬죠? 예. 자 일본 시장은 지금 1.21 아침보다는 조금 이제 회복을 했는데 아침에는 1.약 2% 가까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. 예. 근데 워낙 낙폭이 좀 심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저거는 이제 더 이상 못 떨어질 것 같다 이 말인데 종목을 화살로 비교하면 그 시장은 저는 뭐 낙폭이라 그러죠. 우리의 그 개미들의 기준은 꼭 그 전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졌다. 52주 최고가 대비 몇 프로 떨어졌다. 이런 말 그대로 화살의 현으로 보면 그 어떤 기준을 낙폭률로 보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지만 그러면 화살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 예, 저도 지금도 궁금하고 아직 완전한 답을 잘 모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종목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수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됩니다. 제가 저번 1강에서 매집과 물타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. 오늘은 지수 매매와 종목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저번 주에 그 코스닥과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는 날 7%인가 코스닥이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또한 3%, 5% 갔다가 잠깐 회복을 했죠. 이런 날 제가 좀 소외되었던 뭐 철강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조금씩 뭐 오지라든지 그걸 조금씩 샀어요. 조금씩 많이도 안 사고.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일단 해외장이 좀 크게 흔들릴 때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금만 샀습니다. 저는 빨리 좀 내일이 왔으면 혹은 오늘 좀 더 깨졌으면 하고 좀 바라는 그죠? 나쁜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들어보시면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쁘시겠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좀 겁이 많고 소심하다 보니까 자꾸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버릇이 생기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안 떨어지는 구간, 안 떨어지는 신호, 다 떨어졌다는 신호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보려고 조금씩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런 쪽으로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조건 검색식도 뭐 다른 분들은 좀 수월케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. 자, 그래서 과연 종목 매매, 건강한 종목, 산삼처럼 인삼처럼 아주 건강한 종목 저도 해봤는데 이게 이렇더라고요. 어떨 때 어느 지점까지는 이게 잘 안 떨어지고 버티다가 무너지니까 그동안 못 내렸던 것들이 한 방에 하락하더라고요. 다른 것들은 많이 내려가지고 뭐 3, 4% 떨어지는데 제 거는 한 20%씩 막 급나가는 거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회복하는데 뭐 1년 이상 걸리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종목을 보고 건강한 종목을 보고
분명히 샀다.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 건강한 종목의 낙폭이 더 크더라. 물론 아직도 덜 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추세가 지수가 하락으로 확 이렇게 쏟아지니까 뭐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떨어지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너무 겁이 나고 제 성격이 좀 소심하다 보니 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조심스러움을 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지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종목보다 좀 비중을 좀 더 주고 시장 쪽으로 비중을 좀 더 주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하다 보니까 블룸버그 뉴스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도 좀 이렇게 자꾸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지수 쪽으로 매매가 되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지금 뭐 크게 수익을 많이 내고 이렇진 않은데 그냥 좀 마음이 편합니다. 좀 여유 있게 좀 트레이딩을 한다 그럴까요? 예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 너무 종목에 대한 이렇게 좀 좋은 종목이 없는지를 확 가리게 되거든요. 더 센 종목. 그러니까 눌리는 힘보다 튕겨 올라가는 힘이 더 센 종목. 예, 그래서 막 이격도도 쓰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쓰는데 근데 아무리 종목이 세도 지수보다 센 거는 없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지수에는 아무리 만들어 봐도 저는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지수보다 센, 그 눌림보다 센 그 오름을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좀 포기입니다. 자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 찬 걸 포기하고 차라리 지수의 흐름에 조금 이렇게 얹어서 빨리 빠져나가고 빨리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조금 이렇게 그 뉴스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가 좀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.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각설하고 지수 매매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좀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다. 예,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분들은 오늘 시장이 열렸으면 좀 안 좋았겠죠. 뭐 우리 지수는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미국이 폭락을 해도 우리 지수는 잘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이 한두 분 거쳐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이렇게 좀 돌연변이 시장 같아 그래야 되나요? 그러니까 4개의 대들보가 있는데 한 개만 튼튼하고 3개가 부실한 그런 경제, 좀 부실한 경제로 봅니다. 그래서 지수를 1800 정도 되어야 좀 우리나라 경제와 좀 맞지 않을까. 1800선, 뭐 1850도 되고 그래야 지금 경제와 좀 맞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방어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. 지수 방어를. 대통령들의 모든 대통령들의 미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때부터 모든 주가에 대한 지수 방어라 그래야 될까요? 그런 방어를 좀 다양하게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몰아서 삼성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계속 기관이 그런 걸 매수하고 해서 지금 사실은 그것들이 좀 폭탄이죠. 그래서 서로 개미들한테 올려가지고 또 전 국민의 삼성전자 한 주 가지기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사실 저 나름대로는 좀 불만입니다. 그래서 코스닥은 550 정도, 그리고 코스피는 한 1850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지수의 정상지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목표로 두고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뭐 종목 매매가 좋은 분들은 뭐 그게 더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경험을 그냥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.
자, 감사합니다.